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미국장 어제 CPI가 발표가 됐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반응이 좀 진실됐고 조금 논리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반응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장기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안전자산 선호 혹은 침체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단기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거. 긴축 우려 나올 만하죠. 100bp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단기물금리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장단기금리차 확대된 거. 그게 채권 시장의 반응이었는데 그거는 정말 진실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의아했죠. 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반응이 진짜일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이 솔직히 좀 그래요. 지금 대부분 전 세계 증시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6월 FOMC부터 해서 좀 다소 빠르게 급락했던 부분에 대한 하락의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형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구간, 시세가 막 분출하는 구간이 아니고 수렴하는 구간이니까 일단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는 좀 움직임이 답답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향으로 어젯밤 답답했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에 새로운 재료가 나온 거죠. CPI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 인플레는 여전하다.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재료가 완전히 어떻게 이제 시장이 저걸 반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요. 설마 CPI가 9점 몇 프로 나오고 기준금리가 100bp가 인상된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말 것이냐, S&P 나스닥이 고작 0.1% 0.45% 하락하고 말 것이냐 고민해보자고 일단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좀 깝깝하다, 채권 시장은 비교적 좀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은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유럽이 개장했네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일단 살짝 약세, 그죠? 살짝 약세. 왜냐하면 어제 밤에 CPI의 충격을 이미 어제 다 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혼조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독일 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아주 중요한 지지선 얘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혼조하고 뭐 미국 증시의 움직임 혹은 오늘 밤에 있는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혼조했습니다. 뭐 일부 하락하는 증시도 있고요, 일부 상승하는 증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증시의 반응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지지선들을 앞두고 또 6월 달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수렴형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 당장 시장을 급락시키기에는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상승시키기에는 CPI가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기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뭐 안전자산 선호니 뭐 침체 우려니 이러면서 뭐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아시아장 장중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었고, 예, 하나하나 또 나라들별로 차트를 좀 살펴보자고요. 중국 증시 좀 먼저 볼까 하는데 상해종합입니다. 상해종합 같은 경우 얘도 지지선에 걸렸어요. 여기 정도가 어떤 지지선입니다. 왜 여기가 지지선이냐면은 지난번에 급등하다가 여기서 주춤했죠. 여기를 만나면서 주춤했으니까 여기가 일단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돌파 한창 하고 나서도 이 자리가 진짜 지지가 잘 됐는지 몇 번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차 이 라인에 내려왔죠. 다시 여기서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중요한 지지선이다. 여기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맞게 반응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좀 온전히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일단 지지력이 약하긴 약합니다. 보합이나 상승 전환 정도 해줬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좀 가고 있다. 아직 하락이 좀 일시정지됐다. 요 정도 표현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온전히 반등을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CPI 이런 거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 정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이 위안화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요즘에 뭐 안전자산 선언이 달러 강세니 이런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시면 위안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오늘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뭐죠? 위안화 약세죠. 위안화 약세.
이로써 뭐예요? 추세 전환된 겁니다.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 되죠.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위쪽으로 명확히 넘어왔죠. 그리고 CPI 충격, 미국의 빠른 긴축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미국의 빠른 긴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 미국이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더욱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거의 같은데 이거 역전되고 역전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요게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점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반등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어떤 시장을 보는 주요 화두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확인하실 분들은 미중 금리 차를 실제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금리 차를 비교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면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젯밤 CPI 발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이 금리 역전폭이 조금 더 커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이 중국 증시의 반등을 가로막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이 급락하기에는 어떤 이슈가 없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티고는 있다. 그렇지만 매수세는 약하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일단은요. 근데 어쨌든 전 위안화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주식시장은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제가 가장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게 달러 강세가 메인 추세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달러 강세가 이 세상을 읽는 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달러 강세 생각해보면 중국 증시가 좋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달러 강세로 인해 위안화가 약세가 나오는구나. 아, 위안화가 약세가 나오면 중국 증시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거군요. 일단 뭐 반등 시도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뭐 잘 버텨줬으니까 지도 반등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얘도 그래봐야 뭐 수렴형, 그죠?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에 와 있고 이러니까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약한 친구들은, 코스피처럼 약한 친구들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 조금 강한 친구들은 뭐 일본처럼 저렇게 강한 친구들은 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아직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뭐 급락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그런 재료가 좀 명확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어젯밤 CPI 결과를 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해석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렸고, 비트코인 같은 거 2만 달러 또 붕괴되고 있죠. 2만 달러 싸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 일봉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네. 심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급락하고 요 정도 기간을 가지고 급락하고 요 정도 기간을 가지고 급락하고 요 정도 기간을 가졌다. 아, 근데 이 기간들이 지금 거의 다 차긴 찬 것 같다. 조만간 이거 비트코인 또 박살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고요. 이거 일목균형표 이야기 해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조정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간들이 보통 비슷하게 간다. 여기서 이만큼 조정 나왔으면 다음번에도 이만큼 정도 조정을 주면 간다. 몇 거래일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CPI 발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저기 독일 증시 이런 거, 그죠?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요. 여기가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봅니다. 왜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냐? 여기 보이시죠? 요날 시가, 요 양봉의 시가입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3월 7일 날 양봉의 시가예요.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이 라인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으니까요. 얘도 수렴형이죠. 얘도 일단 아래로 근데 계속 처지고 있어요. 반등 더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얘도 짜불짜불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봐야 하락 추세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다들 눈치 보고 있어요. 증시는요. 어젯밤 CPI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오늘 밤에 이제 PPI라고 물가지표가 하나 더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본 김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일 아침에 중국 GDP가 발표가 됩니다. 2분기 GDP요. 요게 한국 증시를 조금 흔들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 점 잘 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한국 증시 좀 살펴볼 건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좀 장 막판에 물 말아 먹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옵션 만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대박이 없다고요. 대박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분위기 안 좋으니까 개인들이 이제 하방 베팅을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 사는 사람들 많고 풋옵션 사는 사람들 많은데, 개인들이 아래쪽으로 자꾸 기대를 하면 안 간다고요. 그죠? 오늘 사실 그런 거를 보여준 하루라고 생각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뭐 하락 추세, 이미 반등세,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등하고 있었는데 반등세가 꺾였죠. 이 하락 추세 계속 가고 있는 거 그대로고, 단지 이제 이 장 초반에 CPI 충격으로 인해서 개파락이 좀 컸고, 그 개파락을 소화하는 과정을 오늘 그냥 거친 거죠. 그래서 보합 왔다 갔다, 뭐 상승 전환 왔다 갔다 했고,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했다는 거, 그죠? 이게 1등 종목인데 이게 이러면은 코스피가 반등하기는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일단 지지선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56,300원 뭐 요 정도 자리까지는 쑥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여기는 지지선이 이제 잘 없어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그렇죠. 장중에 이제 개인들이 하락 베팅, 하방 베팅이 하도 심하니까 결과적으로 막 보합까지 쳐 올리면서 풋옵션들 막 밟아 죽여버렸죠. 예. 하락 베팅 추격하신 분들 아마 오늘 좀 쓴맛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결국 양매도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변동성 지수는 조금 살짝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 하락장이니까 변동성 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 당월물에서 오늘 만기일에 대박을 기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실망이 크셨던 날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내가 주식을 팔면 오르잖아요. 그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근데 아무튼 뭐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CPI 발표나 이런 게 악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그다지 뭐 신경을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는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 어제 상승했던 거 되돌렸네요. 그러니까 어제 상승은 속임수가 됐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개파락 심했던 거, 개파락에 대한 이런 피로감 이런 것도 다 회복했고요. 상승 전환까지 해주면서 장중에 많이 회복했고, 장 막판에 밀리면서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 강화,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306짜리 지지선이 306짜리 지지력이 있긴 있는데 좀 약하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일단 중요한 건 근데 분봉상으로 해서 여기 요렇게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다만 한국 증시 계속 말씀드리는 게 300짜리가 너무나 중요한 지지선이라고요. 물론 지지선이 아래 더 있는데 300이 붕괴되면 사실상 코로나 때 나왔던 저점까지 거의 다이렉트 수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중간에 몇 개 지지선이 있는데 강하지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2020년 3월에 시장 폭락하면서 폭락했다 반등했잖아요. 근데 그 반등의 속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랐잖아요. 그게 지금 다시 그 자리를 위협하게 되고 그 자리 붕괴가 되면은 그 지난번에 빠르게 급등했던 게 결과적으로 빠르게 급락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300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300을 붕괴했다고 반드시 코로나 때 저점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 해드리는 건 아닌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사실상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가 붕괴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지지선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그만큼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흐름이 답답한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가 않고 자꾸 매도세만 누적시키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코스피의 굉장히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다양한 증시 움직임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약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둥구스름하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둥구스름하게 요런 모습으로 좀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 매수세가 정말 강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튀어 올랐겠죠. 근데 매수세가 강하지 않고 다만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지금 둥구스름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긴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둥구스름한 거는
만약 진짜 의미 있는 매수세가 있었으면 차트가 위로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한 게 아니고 단지 팔아먹는 사람들 매도세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하락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다.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쨌든 저의 뷰입니다. 저만의 관점인 거고 뭐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냥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을 만드는데 제 이야기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잘 하락하고 있다.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가지시고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갖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저런 거를 선물 매도나 아니면은 뭐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저런 하락을 추종하면 솔직히 좀 굉장히 피곤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ETF가 제일 편합니다. ETF가 제일 비용도 저렴하고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안전한 게 최고죠, 그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ETF가 지수 추종하긴 제일 편하다. 개인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옵션들 요렇게 뭐 양매도가 돼가지고 이 콜도 죽고 풋도 죽고 이렇게 뭐 참사들이 많이 났고요. 근데 뭐 풋도 죽고 있지만 풋이 잘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콜이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전히 하락이 유리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이 아무튼 1포인트 넘게 하락한 거예요. 이거는 매수세가 진 거죠. 또 하락세가 이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와중에 계속 개인들의 이 풋옵션, 이 하락 배팅이 부담스럽긴 하다고요. 지지선 부근인데 자꾸 하락 배팅 하니까 안 보내주는 거죠. 예. 니네들이 아래쪽을 보냐? 그럼 난 안 보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가 보는 방식대로 일단 이야기를 해드려봤고, 그죠?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지수도 계속 삼각 수렴형이라고요. 어딘가 터질 건데, 어딘가 터져 나올 건데 이제 터져 나오면 이제 아마 8월물에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옵션 8월물에. 그래서 이거 잘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점검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혹은 뭐 수익 누적 습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저항 테스트 했고요. 1100짜리 넘어갈 것 같지만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5일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제가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것만 봐도 코스피가 좀 안 좋다고요. 그죠? 네, 맨날 드리던 이야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 하고 오늘 미국 증시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중요한 지지선 같은 것들에 좀 걸려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가 개파락했던 그 자리가 개파락 출발했던 그 자리가 하나의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오늘 밤은 이제 하락을 하긴 할 건데 오늘도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그 자리 지지력을 아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정도. 나스닥이고 S&P고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빅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빅스 같은 경우는 27자리 지지력을 테스트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7자리 중요합니다. 여기 26.96 뭐 이 정도 되는데 27이라 하면 될 것 같고요. 27자리 돌파 한착 하느냐 여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난 5, 6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 한착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돌파 한착 하면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가는 거죠. 33, 34 가는 거고 여기 가면은 지금 33, 34를 이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갈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점들. 그래서 오늘 밤에 27 넘냐 안 넘냐 이 자리 지지력을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달러 이런 거 잘 봐야겠죠, 그죠? 달러 같은 거.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시는 요즘 안 좋습니다.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PMI 지표, PMI랜다. PPI 물가 지표 나오니까 그거 잘 보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점검할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은 할 수도 있는 시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매일매일 지지와 저항 체크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냥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이슈도 없고 해서 또 어젯밤 CPI를 어떻게 소화할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저도 혼란스러워서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요. 달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계속 달러하고 유로하고 페리티 이야기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계속 오를 수 있다. 100bp 인상이니까 달러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저항이거든요. 달러 인덱스 108자리 지금 여기 108 초반대가 유로하고 달러가 페리티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의미 있는 자리라서 좀 많이 좀 저항 테스트가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넘어가면 이제 또 저세상으로 또 예. 만약 108짜리 돌파한착해서 시원하게 넘어가 버리면 또다시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급등하면 또다시 증시는 또 출렁출렁 할 거고요. 그죠?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 95달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달러 붕괴되면 이제 뭐 계속 이제 하락 추세죠. 상승 추세 완전 끝난 거죠. 근데 전 사실상 끝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 국제유가 상승세 끝났다라고 보고 침체가 좀 코앞에 다가왔네, 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것도 생각보다 심하고 해서 야 이거 올해 안에 무슨 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아이디어를 좀 그쪽으로 굳혀가고 있다고요. 아침에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게 막 너무 막 들썩들썩 하실 거 없고요. 증시는 어딘가 버티고 있잖아요. 어딘가 붕괴돼야 얘가 아래로 갈 거 아니에요. 붕괴되지도 않았는데 왜 아래로 간다고 난리를 부려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붕괴되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으니까 대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는 너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 그죠? 골드 같은 거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죠? 죽고 있어요. 이거 달러 강세 때문인 것 같은데 하여튼 1740 돌파 한착하기 전까지나 아니면 아예 투매가 더 나오거나 하기 전까지 골드 같은 거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매수 쪽으로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이것저것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